자, 드디어 비인두암 치료의 핵심, 방사선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30회를 진행했고요. 이게 매일 치료를 해요. 월, 화, 수, 목, 금 병원에 다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5회씩 6주 과정으로 30회를 진행했고요. 항암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, 그래서 이제 총 6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첫 주에는 뭐 항암을 무조건 먼저 하고 방사선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항암 방사선 순서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암 방사선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순서로 6주차까지 쭉 진행을 했고요. 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맞는 시간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앞뒤로 수액 1리터 맞고 시스플라틴 맞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5시간 정도 또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되게 좀 배도 고프고 왜냐면 방사선을 또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밥을 따로 먹으러 갈 시간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. 굳이 그리고 또 항암 끝나고 밥 먹고 와서 방사선 또 15분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많이 붙여서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항암을 맞으면서 좀 부담 없는 음식들을 먹어가지고 방사선을 바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방사선으로 가게 되는데 방사선 얘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집이 머신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 경우들은 이제 방사선이 15분 치료를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2시간씩 걸려요. 심지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비행기 타고. 그런 분들은 항암은 뭐 하루 길게 할 수는 있는데 방사선을 매일 15분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그 주위에 집을 구하거나 뭐 아니면 요양병원에 많이 이제 힘들고 좀 의지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좀 여건이 안 된다. 그러면은 이제 요양병원 가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뭐 개인별로 이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방사선 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뭐 촬영용으로 입은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네, 살짝 어색했는데요. 그 이렇게 제가 올리고 말을 안 했는데 마이크에 이제 소리가 묻힐까봐 말을 안 했던 거고요.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쭉 올렸을 때 목이 다 가려지잖아요. 이 방사선 시기에 방사선으로 목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밖에서 이동할 때 그 햇빛을 직접적으로 안 닿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꼭 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꼭 그게 무조건 좋다까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좋아요. 왜냐하면 이 피부가 너무 약해져 있는데 햇빛까지 닿으면은 이제 자외선도 있고 너무 약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선크림을 막 수시로 바르기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좀 가리고 다녔어요. 밖에 다닐 때. 그래서 햇빛을 최소화했더니 그것도 목 피부에 좀 데미지를 안 받았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옷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목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한 방사선 시기라든지 방사선 끝나고 한 한 달 정도까지는 입고 다니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이게 또 피부가 더 약해져가지고 햇빛까지 받아서 더 검해지고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도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사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드디어 첫날 방사선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입에다 이제 교정 장치 같은 걸 끼고 혀를 그 밑으로 넣고 고정시키라고 해요. 혀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함도 있고 입안에 자꾸 뭐 움직이면서 틀어지는 그런 것도 막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사선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딱 고정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원통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. 그러면 한 2, 3분 있다가 다시 나와서 설계했던 그 구조랑 현재 위치랑 뭐 오차가 없는지 그걸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한 보통 10분에서 15분 진행을 하는데요. 방사선이 사실 의학적으로나 실제 환자들 경우에 뭐 타는 냄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아프거나 감각이 전혀 없어요. 뭐 그냥 MRI CT랑 똑같아요.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은 끝. 근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지 또 비인두암 두경부 쪽에 이제 싸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막 코에 약간 매운 매콤 매운 막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좀 심하면서 좀 비인두 부위가 괜히 쓰라리는 것 같고 타는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 목도 컬컬해지고 좀 가래가 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.
그래서 방사선 조사하시는 분께 이제 질문을 했는데, 아, 그거는 기분 탓이고 실제로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뭐 타는 냄새도 전혀 안 나고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. 이 환자들 분들 중에 저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좀 타는 냄새 나는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특히 두경부암 관련된 분들은 좀 질문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어쨌든 통증이라든지 그 냄새라든지 뭐 타는 냄새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뭐 이걸 치료를 끝나고 나서 저는 나오자마자 얼려온 알로에 팩이 있어요. 그거를 양쪽 옆에 하나씩 이렇게 세게 붙이고, 그리고 바로 프로폴리스 그 스포이드로 된 거,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거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입안에 물고 한 30초간 가글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마누카 꿀 같은 것도 가져올 때도 있고 집에서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한 숟갈씩 먹기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쳐다보면서 질문하신 분들도 제가 알려드리기도 했고, 저는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이건 무조건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께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, 이런 하나하나 챙기는 것들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당장 내가 암 때문에 너무 힘들고, 누워만 있어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내가 다 챙기고 신경 쓰고 하느냐. 근데 이거를 지금 좀 하는 게 힘들고 귀찮을지라도 하면은 나중에 훨씬 아프고 막 더 두 배, 세 배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. 뭐 연 30%짜리 이자를 주는 이런 적금이 있다고 쳐요.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. 이거는 30%가 아니라 100%입니다, 진짜. 지금 하면은 100%, 200% 효과를 더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막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뭐 이게 하나하나 재밌게 챙기고 하는 게 말이 되냐. 그 당연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, 하면은.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하면은 데미지도 많이 줄고 부작용도 훨씬 줄게 됩니다. 그러니까 힘드셔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덜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에 건조함이 되게 심해져요. 왜냐하면 그 방사선 치료가 그 침샘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입에 침이 안 나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중간중간 꿀꺽꿀꺽 이렇게 침을 삼키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해요. 원래 물이 없으면은 막 10분 간격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이 말라가지고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입안의 청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건조하다는 거는 세균 번식에 최적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저희가 이를 자주 닦고, 특히 밥 먹고 나면 이를 꼭 바로 닦아야 되고, 그때 탄툰 가글이라고 초록색 가글이 있었잖아요. 처방해 주신 거. 그것도 이제 수시로 한번 가글인 하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세브란스 통합치과의원에서 이제 협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불소를 맞췄어요. 그 교정 장치를 맞춰서 불소를 매일 이렇게 큰 통에 있는 걸 짜서 자기 전에 5분씩 하라고 주셨는데,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 좋겠습니다.